6월 달에 하여간 우리나라가 그동안 글로벌 시장에서 방어력을 잘 주던 1월 저점을 안 깼던 살짝 이탈에 또 돌렸던 그런 흐름하고는 차이 나게 너무 많이 한 달 동안에 깨졌다. 13% 깨진 거는 진짜 뭐 코로나19 3월 일시적으로 밀린 거 빼고는 처음이죠.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글로벌 증시가 그렇게까지는 아닌 흐름이기 때문에 더 어려웠던 거고. 니케이 지수는 환율이 엔화가 뭐 어마어마한 약세, 우리나라 1,300원 그 정도 수준의 약세가 아니라 상상을 초월하는 약세임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니케이 지수는 안 깨졌어요. 우리나라 1,300원 뭐 그 문제 가지고 이제 외국인 얘기 계속하면서도 그러면서 이제 뭐 시장 깨지는 걸 기준 잡았는데 결론은 여기는 안 깨졌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좀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아쉽게 시가총액 순위가 일단 아람코의 순위가 올라가 있고 애플이 살짝 미끄러졌습니다. 이것도 이왕이면 이제 좀 빠르게 돌려놓으면 좋겠죠. 지금 유가 한번만 다시 보면은 지금 뭐 유가 부분이 문제가 되나요? 막 경기가 침체해서 수요가 급감해서 막 밀고 내려오나요? 안 그러죠? 특히 주봉으로 보시면 이때 2주 동안에만 일봉으로 보시면 그냥 순간적으로 이때 한번 이렇게 2월 말부터 해서 3월 뭐 들어서 2월 말에 여기 변동 한번 크게 나오죠. 3월 변동. 그러나서는 뭐 평상시와 같은 비슷한 흐름으로 변동성만 조금 커졌는데 그거는 좀 이제 안정화될 수 있는 위치로 개선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주변 증시는 멀쩡한데 국내 증시만 유독 더 약하다는 쪽 그 흐름의 기준을 잡고 과도한 매도 권역에서는 좀 우리가 냉정하게 좀 판단하면서 과매도 권역의 투매보다는 힘겹지만 비중을 유지하자. 다만 옥석 가리기는 철저히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된 쪽은 조심을 해야 된다. 뭐 우리도 2차 전지를 갖고 있어요. 2차 전지 종목군들도 여기서 더 훼손되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도 지금 에코프로 BM의 경우는 무상증자 물량을 가지고 있고 그게 들어와야 되는 상황인데 저점 물량들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권리락 전이 12만 5천 원인데 그 12만 5천 원 대비 거의 10% 깨져 있단 말이에요. 권리락 물량은 고점에서 25% 오를 때 22% 수준에 다 잘 정리를 했지만 그 이후의 패턴에서 근데 여기서 더 문제가 된다면 우리가 2차 전지를 LG화학, 에코프로 BM, 코스모 신소재 이렇게 갖고 있는데 코스모 신소재가 또 단기간에 너무 많이 밀렸어요. 6만 원 넘겼던 흐름에서 뭐 5만 원이 깨지는 불과 2, 3거래일 만에 거기가 빠른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안 그러면 이제 좀 정리를 할 겁니다. 정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된다면 수급도 보고 최악의 경우 LG화학은요? LG화학은 주력주로서 계속 가져갑니다. 왜냐하면 화학 업체로서의 실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요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방송 원고 내용이 또 있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지우고 자, 일단 보시면요. 시가총액 순위가 삼성전자, LG 에너지솔루션이 이제
시가총액 100조가 무너지면서 급격히 조정을 받았어요, 지금. 이게 이제 최고점 대비해서 50%로 잡으면 70조까지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근데 70조까지 내려온다는 게 좀 어떤 기준이냐면 신규 상장주들의 프리미엄이 반토막 이상 다 깨졌다, 고점 대비. 그게 이제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뭐 또 크래프튼 대형주 기준에서. 근데 그들이 고점 대비 50% 빠졌었을 때 기준을 잡은 건데 지금은 고점 대비 더 빠졌죠. 그래서 LG에너지솔루션도 더 빠질 수도 있어요. 다만 가장 더디게 느린 거는 2차 전지가 대박이에요, 그게 아니고 실적은 없잖아요. 사실 이게 무슨 실적이나 돼요, 이게. 근데 대주주 지분이 아시다시피 81.84%가 LG화학이 갖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보호해수가 풀려요. 근데 그걸 가지고 또 시장에서는 또 보호해수 풀려서 LG 에너지솔루션 큰일 났다고 그러진 않죠. 그게 뭐 대주주가 뭐 장내에서 팔 것도 아닌데. 근데 이제 유통 물량이 없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덜 빠져나갔는데 조금 뭐 주의는 해야 되겠죠. 결론은 하이닉스가 자력으로 100조 이상 넘기면서 들어 올려줘야 돼요. 100조 이상 넘기면서. 왜냐면 지금 뭐 순이익 부분이 반도체 대량 가격에 뭐 정점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렇지도 않고요. 오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가 이제 장 마감 이후에 발표하나요?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확인해 볼게요, 좀 이따. 그렇게 해서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실적 발표 이후에 그들의 이제 전망 코멘트 또 이런 내용들이 시장에 미칠 수 있는 파장이 좀 있습니다. 시가총 규모가 크니까.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더 그렇죠. 이미 주가에는 상당 부분이 반영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실적 전망치가 일부 낮아진다고 해도 이미 상반기에 나와 있는 실적이 있잖아요. 지금 그 주가가 9조 5천억 순이익을 낼 때 형성돼 있던 주가입니다. 근데 올해 그 순이익만 지금 계속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데 어찌됐든 9조 5천억 대비 25% 가까운 실적 개선 폭이에요. 그럼 9만 500원, 9만 원 뭐 저점 기준 대비해서 25% 주가가 올라와 있어도 그래도 저평가라는 거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하고 비교하면 뭐 상상을 초월하는 저평가죠. PER 자체가. 수익은 더 내는데 영업이익을 더 내는데 시가총액은 더 작아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북한과의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 다 할인 요인 받고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는 평균 PER 12배, 미국은 기술주들 PER이 20배 이상. 차이가 있어요. 그쪽은 성장주 완전한. 그리고 지금 네이버에서부터 LG화학까지가 그 시가총액이 비슷해요. 불과 하루 전만 해도 이틀 전만 해도 LG화학이 40조의 시가총액을 다시 넘겼는데 지금은 그냥 연 이틀 맞으면서 저렇게 돼버렸죠. 한순간에 돌릴 수 있어요. 근데 이 중에 실적이 되는 거는 역시나 현대차 그리고 LG화학입니다. 근데 이제 LG화학을 현대차보다 시가총액이 더 높게도 형성될 수 있다 말씀드리는 이유는 LG에너지솔루션의 지분 81.84% 50% 이상 할인을 해줘도 지금 주가는 굉장히 저평가 상태, 저평가 위치에 놓여져. 그렇게 꼭 놓고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 맥락에 좀 놓고 보시고 그리고 지금 모니터링 하신 분은 제 눈치 보지 말고 퇴근하시려면 퇴근하셔도 상관없어요. 너무 늦었고 지금. 그리고 뭐 교육 만약에 하실 거 있으면 교육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재택근 교육. 기아하고 이제 카카오하고 시가총액 비슷해졌는데 기아도 대단한 거죠. 작년 1분기에 시가총액 10위로 들어와서 LG에너지솔루션 상장되면서 이제 11위로 밀렸어야 되는데 안 밀리고 10위 유지하다가 이번에 9위까지 치고 올라온 겁니다. 근데 이제 자동차 쪽은 현대차나 이제 기아, 현대모비스 최근 들어서 굉장히 긍정적인 그 코멘트들이 있었는데 28일 날 독일에서 이제 뭐 8군데 압수수색했다라는 기사 내용이 나오면서인데 그건 뭐 지들 부품을 쓴 거예요. 자기들 부품을.
근데 그게 문제가 되는 걸 알고 썼다면은 좀 문제가 되죠. 현대차나 기아가. 근데 그게 아니라 독일 회사의 물건을 쓴 거라고. 그 회사가 예전에도 문제가 돼서 한번 뒤집어진 적이 있었는데 어찌됐건 그 회사가 지금 없어진 것도 아니고 그 회사가 점유율도 높고 그 회사 물품을 쓴 건데 그러면 여기도 피해자는 거죠. 그 회사를 처벌해야지. 왜 현대차 기아야? 거기다 이제 지금의 경우는 민주당 승기 잡히고 나서 2020년부터 빠르게 기존에 영위하던 전기차, 수소차 개발을 굉장한 박차를 가하죠. 왜냐하면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친환경이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를 중요시하고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에 테슬라가 날아갔고 거기에 2차 전지가 부각이 됐고 근데 그들은 실적이 제한적인 상태에서 성장성의 프리미엄이 너무 높다고 치면 현대차 기아는 2009년까지의 흐름에서 어떻게 됐어요? 엔화가 그때는 지금처럼 약세가 아니라 상상을 초월하는 엔화의 강세였죠. 그 엔화 강세 때문에 가격 경쟁력에서 엄청난 우위를 점하게 됩니다. 현대차 기아가. 그때 수익을 내고 결국은 그 수익을 가지고 이제 슈퍼볼 광고를 할 정도로.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때 이제 이익이 많이 난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R&D 비용 많이 투자했고, 그리고 그 상태에서 이제 또 동유럽이나 인도 쪽에 시장 점유율을 또 높여놨고, 결국은 그렇게 되면서 일본 쪽의 이 엔화 약세 속에서도 결코 실적이 나빠지지 않고 있죠. 1분기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 내고 2분기 실적도 지금 기대를 굉장히 하고 있어요. 시장에서는. 기대 요인만큼 주가가 올랐냐. 시장이 이 모양인데 뭔 주가가 올라요. 거기다가 어제 뭐 한 방 맞아버리고 주가가 그렇게 올라온 게 없습니다. 여전히 저평가. PER, PBR 다 저평가. 거기에 전기차 부분이 테슬라에 이어서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아진 업체. 그런 부분으로 좀 놓고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그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들여다볼 수 있는 업종군 기준은 버거우실 수 있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지금 그 오늘자 내일 아침 오늘 아침 그 박승재 TV 내일 아침이죠. 내일 아침에 나갈 박승재 TV를 그 내용을 조금 이따 올려드릴 거예요. 올려드리면 이제 그 내용도 좀 보시고. 아유, 광고쟁이들이 뭐 장난이 아니네요. 혹시 그 저 퇴근 아직 안 하셨으면은 저기 그 이재선 대표 방에도 뭐 장난이 아니네요. 광고를 한번 지워줘도 될 것 같은데 아니면 방을 막아놓든가. 자 보겠습니다. 시장은 뭐 여전히 지금 어려운 상태인 것만은 사실이고 그리고 지금 최근 들어서 그런 해석도 해요. 그 실질적으로 대형주의 매매를 가져가지 못하는 분들의 경우는 2차 전지의 조정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의 지금 사실상 실적 전망치가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아요. LG 에너지 솔루션의 실적 전망치가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조정도 나올 법한 상황에서 뭐 미국 쪽의 시설 투자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를 한다. 근데 그게 또 와전이 됐죠. 사실상 실질적인 와전이죠. 그러니까 차익 실현도 하고 싶고 그런 상황에
빵 터져준 거죠. 실적도 별로 기대연에 사실 좀 못 미치고 IPO 진행하면서 다 땡겨 쓴 그 실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결론적으로 미국의 증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1조 7천억 정도의 금액을 들여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이제 조금 더 재차 시장 조사를 하고 진행을 하겠다. 한두 달, 두세 달 더 걸릴 거다 시간이 스타트 하는데 그런 내용이 불거지면서 어제 이제 뭐 2차 전지주들이 초토화가 됐죠. 그리고 원인을 제공한 LG에너지솔루션이 제일 많이 빠져야 되는데 어제도 4%대 오늘도 5% 수준. 나머지 뭐 SDI가 오늘 6.6%또 LG화학이 8%가 뭡니까? 말 같지도 않은 조정이 나온 거죠. 근데 LG에너지솔루션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유통 물량이 없어서의 기준인 거고 유통 물량이 제한적이잖아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덜 밀렸던 부분이 있는데 연 이틀 뭐 붕괴가 되면서 추가적으로 다른 2차 전지 주들까지 또 끌고 내려간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근데 그것이 이제 와전됐다라는 부분은 누가 생각해도 그걸 뭐 취소하지 못해 백지화하지 못합니다. 이미 벌써 미국 쪽에 뭐 토지 땅을 사용하는 걸로 승인을 다 받은 상태고 그리고 미국 애들이 깡패잖아요 막말로. 걔네들이 우리를 얼마나 못 살게 굴어. 지네 나라로 공장 이전하라 그러고 그렇게 해서 약속 다 해놓은 거를 경기가 어려우니까 나 못하겠어요? 이거 못하지 그렇게는. 그래서 그 규모를 이제 뭐 일부 조정하거나 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건데 그게 좀 과도하게 반영이 나왔습니다. 물론 기존에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전지주들은 프리미엄이 사실은 좀 많이 붙어있던 상황이었죠. 우리도 가지고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잘 대처를 할 거고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지금 그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면 45만 원 수준으로 밀린 거예요. 예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나오는 게 테슬라가 3일 동안 7% 빠져서 그거에 연동이 됐다. 그 연동이 됐을 수는 있는데 4월 26일 날 테슬라가 12%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2차 전지주들이 개파락이 나오는데 그땐 다 돌렸어요. 12% 빠지든 말든. 근데 지금의 2차 전지 관련주들의 흐름은 지금 뭐 과도하죠. 과도한데 공격적일 수 없는 것은 미리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과도하지만 저평가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뭐 수주 금액이 크다라고 하더라도 저평가 상태가 아니에요. 그 수주 금액이 1년짜리가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에코프로비엠의 10조짜리 수주 그게 이제 뭐 3개년도 4개년도 이렇게 따지면 시가총액 무상증자 물량 들어와서 10조 원의 시가총액의 종목이라고 했을 때 저평가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미국의 정책이 있고 또 이미 커져 있는 시가총액에 ETF 상품에 유입되는 자금들 규모도 있고 하다 보니 제약바이오나 이런 쪽보다는 경쟁력이 똑같은 프리미엄이 있는 종목이면 경쟁력이 있다라는 표현을 드렸어요. 근데 그마저도 시장이 강하게 돌려져야 형성될 수 있는 내용인데 시장이 그렇게 강한 흐름을 주지를 못한다면 그렇다면은 프리미엄이 가장 많은 쪽이 가장 먼저 빠지겠죠. 어떤 거요? 뭐 제약바이오 쪽 거품이 가장 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게임주 그 다음에 2차 전지 그렇게 되겠죠. 그에 반해서 이제 반도체 쪽이라든가 전통 IT 쪽은 일단 그 실적이 뒷받침이 돼 있죠. 일정 범위에. 물론 이제 성장성만 놓고 보는 종목도 있지만 실적이 일정 범위 부각돼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선순위를 준다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낙폭이 심화돼 있어서 V자 반등이 나온다. 그건 무리수가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프리미엄이 좀 많이 붙어 있고 LNF도 이제 20만 원 밑으로 굉장히 많이 미끄러졌다가 이번 시장 반등에 좀 세게 돌려놨던 부분이거든요. 어쨌든 뭐 내일 또 우리는 지금 이제 좀 에코프로 BM하고 코스모 신소재 기준이죠. 근데 에코프로 BM은 일단 무증 물량이기 때문에 유지하면서 들여다보고 그리고 무증 받고 나머지 물량은 이제 고점에서 정리가 잘 됐고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가 이제 너무 많이 두들겨 맞았어요. 오늘 뭐 거의 10% 두들겨 맞았는데 그 앞전에부터 거기도 이제 뭐 차분하게 잘 대처해서 이겨 나가는 걸로.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유가증권 시장 기준의 실적주 삼성전자, 하이닉스 얘네를 지금 볼게요. 보시면 이거는 이제 윤정두가 억지를 쓴다라고 해석을 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들께 이제 그 종목을 딱 말씀드리고 우리 종목의 기준에서 설정 범위도 또 보여드릴 텐데 거래량 빼고 삼성전자부터 우리는 이런 기준점을 좀 갖고 있어요. 어떤 기준이냐면 지난해 이제 10월 달부터 해서의 기준을 잡는다면 0040 그러면 그 지난해 10월에 저점을 찍을 때가 일단 이건 뭐 여러분들이 느끼실 때 억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저점을 찍을 때 시장 지수를 놓고 본다는 거죠. 저 저점이 68,000원 정도 됩니다. 그죠? 68,000 저가가 7만 원이네. 7만 원? 잠시만요. 68,300원 그죠? 그죠? 68,300원이 저가입니다. 68,300원이 저점인데 이거를 다시금 놓고 보시면 이 저점을 찍을 때 지수는 그래도 3,000포인트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여기로 따질 수도 있고 뭐 앞에로도 따질 수 있는데 이 지수는 3,000포인트 수준이었다. 그죠? 3,000포인트 수준일 때 그 지수 대비해서 이 저점을 찍었을 때 기준으로 따진다면은 삼성전자의 지금 하락률이 그렇게까지 시장 대비해서 높진 않아요. 시장은 지난해 10월 이후에 지난해 10월 삼성전자가 뭐 저점 찍고 이럴 때 기준에서 2,900, 3,000 정도 했단 말이에요. 2,900, 3,000. 거기로 놓고 따지면 뭐 저 위로 따지면 더 하락률이 높고 만약 3,000 정도 수준으로 따지면 20% 이상이 빠진 겁니다. 그죠? 20% 이상. 그에 반해서 삼성전자는 삼성전자부터 우리의 주력 IT를 다 볼 거예요. 삼성전자는 제한적으로. 그러니까 3,000포인트 기준 잡고 시장이 2,300포인트 때까지 20% 이상 조정을 받았는데 삼성전자의 그 당시 저점 68,300원으로 기준을 잡아서 따지면 16% 17%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사실 조정이. 또 한 가지는 그걸 뭐 억지를 쓴다라고 해석을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삼성전자를 마저 해석을 할까요? 삼성전자를 오케이 그러면 삼성전자의 월봉을 하나를 더 봅니다. 월봉 기준에서는 2015년 12월부터 봅니다. 그럼 시장은 2015년 12월에 종가가 2,000포인트가 채 안 돼요. 1960포인트인가 뭐 그럴 거예요. 그럼 2,000포인트라고 기준을 잡고 지금 2,300이니까 한 15% 올라와 있죠. 삼성전자는 160% 10배 올라와 있어요. 거품이었다면 더 깨져 내려가야 돼. 거품이었다면은 진짜 뭐 곤두박질 쳐야죠. 근데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실적을 감안해야 돼요. 실적. 어떤 실적? 아까 이제 주봉으로는 작년 10월을 기준을 잡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기준에서는 이때 2020년 코로나19 때 펀더멘탈 대비해서 과도하게 미끄러졌다라는 표현을 했었죠. 펀더멘탈 대비 과도하게 미끄러졌다. 그러면 2020년에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얼마 정도였을까요? 2020년 그때 보시면은 저점을 찍을 때 그때 영업이익이 36조. 지금은요
정점 찍고 뭐 밀리는 게 아니라 내년부터 어차피 더 개선된다라고 컨센서스는 지금 컨센서스가 반도체 정점에 달해서야 하고 좀 낮아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내년 기준의 컨센서스는 상향되고 있고 올해 기준 여전히 60조 이상을 보고 있죠. 그럼 60조에서 36조 36조로 나눠주면 얼마예요? 66% 올랐단 말이에요. 영업이익이 66%가 개선돼서 언제보다 코로나19 때 저점을 찍은 이때보다 42,300원 찍은 이때보다 66%가 개선이 됐습니다. 그러면 42,300원이 가장 저점이라고 된 거 아니에요? 코로나19 때 막 시장이 진짜 막 초전 박살 나고 1,400까지 내려갈 때 시장 1,400까지 내려가고 삼성전자 42,300원일 때 삼성전자 실적은 36조 영업이익이 지금은요 60조가 넘어. 그게 66.6% 증가한 거야. 그러면 42,300원 대비 곱하기 66.6% 그럼 얼마요? 7만 원을 넘기고 있어도 그게 저평가에 놓여진 자리가 됩니다. 7만 원을 넘기고 있어도 삼성전자 기준에 실적이 60% 이상 들어 올려진 거니까 저평가죠. 왜? 코로나19 때 가장 저점을 얘기한 거니까 42,300원. 지수는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삼성전자가 들어 올려놔줬으니까 코로나19 때보다 위에 있는 겁니다. 실적은요. 아니 스태그플레이션은 다 죽는 거야.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면 다 죽는 거야. 무슨 주식시장에서 뭐 돈 벌어보게요? 스태그플레이션 오는데? 아니잖아요. 다 죽는 거예요. 그러면 스태그플레이션이 아니라 연준이 얘기하는 윤정두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연준이 얘기하는 것처럼 연준이 얘기하는 것처럼 뭐 잡아냈어. 인플레이션을 좀 잡아냈고 경기는 연착륙이야. 긍정적이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오리온이 시장이 이렇게 깨지는데도 안 깨지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선배분들이 오리온 94,000원대 들어가서 지금 108,000원대 넘기고 그리고 나서 지금 살짝 눌려 10만원대 중반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오리온이 3개월 동안에 올릴 매출과 영업이익 이런 부분을 2달 만에 다 올렸다면서. 2달 만에 오리온이. 물가가 올라간다는 건 뭐예요? 생산 품목이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고 인건비를 높여줘야 되니까 원자재 비용이 올라가다 보니까 원재료 비용이 올라가다 보니까 물건 가격을 올려. 그것을 쓸 수 있는 사람만 사. 근데 그조차도 물건 가격에 전가시키지 못하는 사업은 그 사업은 그대로 작년에 시가총액 그대로 있을 것이며 오리온처럼 야 이거 가격을 올려도 어차피 필수적으로 사 먹는 뭐 기호식품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기준이라고 한다면 시장에서 물가 상승이 있을 때에 가격을 전이시킬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은 시가총액이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전가시키지 못하는 업체들은 인플레이션 대비해서 성장을 못하는 거니까 그게 이제 망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전체 시장에서 유가증권 시장 대비 상승률이 높여져 있는 쪽은 21개 업종 중에서 4개뿐이 없다니까요. 통신업, 그 다음에 비금속 광물은 뭐 시가총액 비중 자체가 안 되고 사실은 통신업은 아시는 것처럼 유틸리티 업종이고 그 다음에 제약 코로나19 이후에 제약 바이오 거기도 이제 고점 대비해서는 뭐 상상을 초월하게 조정을 받았고 마지막으로 21개 업종 중에서 17개 빼고 17개는 다 하락이에요. 지수보다도 하락 또 15년 종가 대비해서도 하락. IT는요. 시장 대비해서 얼마? 10배 가까운 수준의 강세를 띠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17개 업종이 빠져내려가도 시장을 견인한 겁니다. 지금도 여전합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라면 다 죽는 거고 그 상황이라면은 여러분들이 자칫 잘못 생각하시는 게
그 상황에서도 뭐 제약바이오, 그 상황에서도 게임주, 또 우리도 갖고 있는 2차 전지, 그건 다 죽죠. 스태그플레이션 오면은 그 거품, 어마어마한 거품 어떻게 할 거예요? 그나마 실적이 있는 자동차, 그나마 실적이 둔화되더라도 규모의 면에서 실적이 있는 IT, 반도체, 얘네들 이외에 나머지 어떻게 할 거예요? 죽는 겁니다. 17개 업종이 지금 죽어나가고 있잖아요. 결론적으로 뭐 삼성전자의 10월 저점 대비해서 그 저점을 찍을 때 시장 지수 대비해서 삼성전자 시장 대비 안 밀렸고요. 코로나19 때 최저점을 기준을 잡아서 그 당시 영업이익 36조 대비 지금 영업이익 60조이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대응만 시켜도 7만 원 위에 있더라도 얘는 저평가. 그러니 엄청난 낙폭 과대라는 거예요. 다른 쪽은요. 예를 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종목 코스모 신소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은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성장성, 또 그룹 내 코스모 그룹 내 매각 M&A 관련된 내용, 지금 이거 PER, PBR 이거 봐보세요. 이거 어떻게 돼? 상상을 초월하죠. 이거 감당이 안 돼요, 사실은. 주가에 굉장히 많이 반영돼 있다는 거예요. 주가에. 그래서 문제가 된다면 우리도 갖고 있는 걸 예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런 게 문제가 된다. 그래서 비중을 많이 못 드려요. 다만 이제 수급이 원체 뛰어났기 때문에 들여다봤는데 결국은 이제 수급도 일단은 그 월말, 분기말, 반기말 기준에서의 매도가 집중돼 있었는데 과연 7월 첫 번째 거래에서는 어떻게 이제 흐름이 나올지 같이 한번 들여다보자는 거고. 두 번째 이제 SK 하이닉스인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주봉으로 놓고 보시면 어때요? 삼성전자랑 똑같이 해석합니다. 10월 저점이 9만 원이었어요. 9만 500원. 그때 시장이 3,000포인트 수준이라고 감안하면 아까 보셨을 때 시장은 얼마? 20% 이상 조정을 받았어요. 삼성전자는요. 제자리입니다. 물론 이제 고점에서 조정률로 따지면 어마어마하게 빠지지 않았냐의 기준인데 우리는 2015년 말부터 꾸준히 보면서 2020년 사상 최대치 고점 넘길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 DB하이텍 전량 매도. 그리고 2020년 8월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 시젠 전량 차익 실현한 자금을 가지고 삼성전자, 자동차, LG화학을 편입을 했습니다. 그걸 주도주로서. 그 이후에 그러면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가지고 오면서 고점 대비해서의 조정폭도 있지만 저점 대비해서의 수익 범위도 있어요. 아까 보여드린 압박링 같으신 경우에 한 4년 같이 하셨고 그 이상 오래되신 분들도 계시고 또 만기 날짜가 2024년, 2025년이신 분들도 계십니다. 지금은 하이닉스를 예를 들어서 12만 원, 13만 원에 사셨더라도 살아날 방법이 있느냐를 논하는 거잖아요. 살아날 방법을 논하는 게 아니라 얘는 다른 종목을 팔아서라도 이쪽으로 넘어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내 종목만 낙폭 과대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방금 말씀드린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에도 고점 대비 조정률이 높죠. 근데 프리미엄이 너무너무 어마어마하다라는 거고 우리가 갖고 있지만 그리고 기존에 갖고 있었던 종목군들 기준에서도 자주 이제 보여드리는데 2020년 기준에 시젠, 신풍제약, 또 셀트리온, 2021년 기준에 SK 바이오사이언스,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또 중형 소형주급에서 한국 BNC, 바이오니아, 데브시스터즈, 다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이었고 뭐 한비, 한국 BNC 걔네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못 돌린단 말이지. 왜? 실적이 없기 때문에 자산 가치도 없고 실적도 없고. 여기도 보시면은 지금 10월달 저점에 주봉의 저점의 기준을 여기다 잡아놓은 건데 그걸 보지 않고 요 기준에서 다시 설정을 해서 보신다면 조금 전에 삼성전자처럼 요때 기준 있죠? 요때가 저점이 얼마입니까? 65,800원이에요. 놀라지 마세요. 이거 보시고 나서 놀라시면 안 됩니다.
아까도 10월 저점 대비해서 그 자리다. 작년 10월 저점 대비 그 자리다. 작년 10월에도 반도체 가격 뭐 정점이네 어쩌고저쩌고 했지만 그 자리다. 그 자리인데도 저평가다. 지금 더더욱 저평가다. 왜? 그때는 PR이 6배, 예? 그리고 PBR 1배 수준 뭐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은요 더 낮아진 거죠. 5배. 실적이 컨센서스가 9조 5천억까지 예상을 했었단 말이에요. 분기 기준에 컨센서스도 굉장히 낮게 형성이 됐었고, 그리고 연간 기준에 컨센서스 변화 부분을 놓고 보시면 어떻게 됐어요? 9조 5천억. 6개월 전에 실적을 9조 5천억을 예상했어요. 그 9조 5천억을 예상했고 작년에 순이익도 9조 5천억이었어요. 그거 대비해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예? 그죠? 그럼 작년 저점이 얼마예요? 작년 저점이 9만 원이에요. 그럼 작년 순이익 대비, 작년 저점 대비 순이익이 25% 올라왔는데 주가는 같아?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죠? 그럼 2020년도의 기준 영업이익 얼마요? 영업이익이 5조였습니다. 2020년도. 2020년도에 5조였는데 5조의 영업이익을 가지고 주가가 5만 원대까지 내려간 거. 그건 뭐예요? 코로나19 때문에 일시적으로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저평가 상태였단 말이에요. 이 가격이 얼마인데요? 5만 원도 아니네. 6만 5,800원이 6만 5,800원. 그럼 계산을 또 해주면 돼요. 6만 5,800원일 때 영업이익 5조였어요. 6만 5,800원일 때 영업이익이 5조였습니다. 지금은 얼마요? 16조를 예상합니다. 전망치가 계속 하향됐는데도 16조. 그럼 얼마? 220% 증가한 겁니다. 220%. 100%가 10만 원인 거야. 200%가 15만 원인 거야. 그럼 주가로 따지면 100% 영업이익이 증가했으면 100% 주가가 오르면 14만 원 수준, 14만 원 수준. 응? 13만 2천 원인가요? 근데 220%면요. 응? 어마어마해지지. 320으로 되니까 내 가격이 있으니까요. 21만 원이 돼 있어도 이상할 게 없다는 거예요. 21만 원. 다만 21만 원이 되면은 지금 주가 대비해서 21만 원이 되면 어떻게 돼요? PBR이 2배 정도, 2배를 넘기겠죠. 2배를. 21만 원이 되면은 시가총액이 7억 2,800만 주니까 150조 정도 되겠죠. 21만 원 곱하기 7억 2,800만 주면 150조 정도. 150조인데 지금 그 자산 가치가 65조 정도 수준이니까 PER이 한 3배, 2배, 3배 그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당장 뭐 20만 원도 필요 없잖아요. 최저점 11만 원대, 12만 원 최저점을 지금 지수에. 근데 지수가 돌려지면요. 지수가 돌려지면 최소범위 13만 원, 15만 원 가 있어도 이상할 게 없다는 거죠. 농담이 아니라. 응? 영업이익이 가장 높을 때가 2018년도에 20조 8천억이었는데 그때하고는 또 달라요. 왜냐하면 그때하고는 PBR이 달라졌습니다. 자산 가치가. 그 이후에 순이익이 많이 증가해서. 이해되세요? 응? 이게 결론적으로 IT의 삼성전자, 하이닉스, 특히 하이닉스는 시장 대비 빠진 게 없다. 그래서 우리가 10월 이후에 하이닉스를 설정해서 대처한 거는 굉장한 진짜 좋은 선택이었다. 고점 대비 지금 다시 두들겨 맞았지만 언제든지 우린 자신 있다. 왜? 2021년 10월 저점 대비 영업이익이 25% 이상 형성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 저점 찍고 나서 9조 5천억의 영업이익을 내던 업체가 저 저점을 찍고 나서 얼마요? 13만 원대까지 50% 가까이 올라오죠. 50% 가까이. 얼마나 행복해? 50% 가까이. 지금 주가에서 똑같은 그 실적이 개선돼 있으니까 똑같은 저점 인식 잡혀야 될 공간이 얼마? 25%면은 12만 원 수준. 12만 원에
거기서 50% 들어 올린다고 치면 얼마요? 6만 원. 그러면 얼마? 18만 원 가 있어도 이상할 것 같아요. 그 계산 방식이 잘 헷갈린다 그러면은 윤정도 얘기가 실적 보여드리고 지수 보여드리고 주가 보여드리면은 믿을 수 있는데 신뢰가 가는데 그러면 얘를 주력으로 채우시란 말이에요. 얘처럼 삼성전자처럼 실적이 그렇게 개선돼 있는 종목 있냐? 없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기아나 현대차도 마찬가지 기준이 돼요. 지금 얘네가 시장 대비 솔직히 빠진 게 있어요? 없어요. 주봉으로 보셔야죠. 그럼 올해 3월부터 해서 어찌됐건 기아는 올 3월부터 해서 시장이 정점 대비 무지하게 밀렸거든요. 응? 그리고 올 3월부터 해서 LG화학도 마찬가지. 기아가 13%, LG화학이 18% 올랐어요. LG화학 초전 박살 났는데 그런데 18% 올라온 거예요. 원체 많이 밀려 있어서. 그럼 3월 대비해서 LG화학과 기아를 갖고 있었으면 계좌 수익이 15% 수익이 나요. 근데 둘이 합쳐서 50%, SK 하이닉스 50% 이렇게 갖고 있었으면은 하이닉스의 또 조정이 만만치가 않죠. 3월 대비해서로 따지면. 그러면 하이닉스가 지금 얼마나 빠져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여기니까 고점이 29%. 어이구. 그럼 합산해주면 어떻게 돼요? 합산해주면 15% 빼주면 15%에 둘로 또 나눠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7% 정도 되나요? 응? 그잖아요. 얘는 100원에서 30원 깨졌다고 치고 저쪽에서 100원에서 15원 깨졌다고 치고 10원 이득 났다고 치고 그럼 15원 손실 난 거잖아요. 근데 전체 200으로 나눠주면은 7.5. 시장의 지수가 3월 이후에 20% 이상 깨진 거 아닙니까? 3월 이후에 이번 달에만 뭐 어마어마하게 깨졌고 3월 이후에 20%안 되나? 잠시만요. 3월 이후에 15% 그리고 내 계좌는 예를 들어서 7.5%. 여러분들 가슴속으로 생각해 보시면 그래 하이닉스 LG와 기아 윤정두가 그 악을 쓰고 이야기한 이 세 종목만 딱 포트폴리오에 있으면 일단은 그 앞전이고 뭐고 다 필요 없이 3월 기준에 그렇게 형성돼 있었다면 내 계좌는 시장 15% 마이너스 날 때 7.5% 마이너스구나. 응? 근데 계좌 검사해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초전 박살이지 지금. 그래서 방안에서 비중 조절만 좀 잘하시면 살아남습니다. 살아만 남으면 기회는 옵니다. 시가총액 10위였던 현대모비스가 시가총액 10위였어요. 작년에 1월 8일 날 상한가 들어가요. 장중에. 재작년 12월 23일 날 LG화학이 상한가를 들어갑니다. LG전자가. 상한가는 못 들어갔어도 시가총액 3위까지 올랐던 셀트리온이 2020년 12월 25일 날 장중에 24%, 25%까지 올라와요. 사람만 남아있으면 모든 그 수익을 가져갈 수 있어요. 삼성전자가 작년 11월, 12월, 1월까지 두 달 보름 동안에 3개월 동안에 삼성전자 80% 올라와요. 75%. LG화학이 79%. 하이닉스가 75%. 자동차주들 뭐 난리 났죠. 계좌 수익률이 얼마? 시장 40% 오를 때 더블 이상이 나요. 이 상태에서 예를 들면 최근에 이슈되는 거 뭐 한국항공우주 주봉으로 볼까요? 주봉으로 3월부터 얘를 만약에 갖고 있었다면 55%? 그 이후에 갖고 있었어도 마찬가지. OCI 마찬가지. 예를 들어서 3월 이후에 그럼 4월 저점부터 50%. 시가총액들이 작지 않잖아요. OCI 뭐 3조, 한국항공우주 뭐 5조 5천억, 하나솔루션 8조. 얘는 4월 29일 저점 대비해서 26%. 그러니까 시장의 이 지수 검은 색깔 선 차트를 먼저 보시라는 거. 현대로템도 많이 무너졌는데 얘도 지금 뭐 수급이 장난이 아닙니다. 일단은 그렇게 해서 얘도 마찬가지. 시장 대비해서 보시라는 거예요. 근데 뭐 최근 들어서 최근뿐만 아니라 이제 뭐 기존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시젠이라든가
응? 거래대금 같이 놓고 봐야 돼요. 얘네들 이건 뭐 어떻게 할 거야? 시젠 길이를 어떻게 할 거야? 돌릴 수 있을까? 거래대금을 보자. 밑에 있는 거래대금 돌릴 수 있을까요? 2020년도 기준에 가장 왕성했던. 그다음에 21년도 기준에 뭐 네이버도 있고 21년에 거래대금만 유지돼 있으면 그래도 괜찮아요. 거래대금이 완벽히 다 죽진 않아서 여기도 그나마도 뭐 돌리려면 돌려줄 수 있는 그 기준은 되는데 기대율은 작죠. 왜냐면 실적이 제한적이라서. 2021년도에 카카오의 자회사들 IPO 덕분에 카카오의 폭등 거기에 이제 뭐 네이버가 같이 연동된 부분. 근데 거래대금이 카카오도 완전히 급감을 했죠. 네이버하고는 또 사뭇 다르죠. 거기에 카카오 페이, 거기에 카카오 뱅크, 얘 뭐 신규 상장할 때 상한가 날려버리고 돈이 뭐 상상을 초월하게 풀려 있었으니까. 크래프튼 얘네는 그나마 대형주의 기준입니다. 시장이 반등 나오면 일부 이제 인덱스 상품 쪽에 들어오는 물량 때문에 가격 반발력은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 한국 BNC 이런 건 어떻게 할 거예요? 거래대금 없죠. 89% 빠져 있죠. 응? 그렇잖아요. 우리도 다 거래 수반될 때 저렇게 거래대금 수반될 땐 들어가죠. 이게 얼마? 75%. 작년에는 뭐 단월 없으면 못 산다 했잖아요. 돌릴 수 있을까? 거래대금이 없는데 힘겹겠죠. 그러니까 최근에 종목군들이 움직이는 거는 그나마 거래대금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거래대금이 없는 순간 죽습니다. 죽는다 봐야죠. 옥석 관리 잘 하세요. 그래서 말씀드린 IT의 하이닉스, 삼성전자 한 발짝 더 뒤에서 보니까 시장 대비 월등히 강했던 거더라. 또 현대차, 기아, 현대차, 기아. 특히 이제 현대차, 기아는 그나마 월봉으로 놓고 보시면 더더욱 그래요. 지금 뭐 현대차도 굉장히 크게 많이 미끄러져 있긴 합니다만, 굉장히 많이 미끄러져 있긴 합니다만, 꼬리를 그 오버슈팅으로 보고 꼬리를 제외한 흐름으로 놓고 보신다면은 시장 대비해서는 뭐 그나마도. 그리고 기아 아까 보셨고 LG화학도 뭐 정점 대비해서의 기준이라면 버겁죠. 근데 이번 바닥 찍고 나서의 흐름으로 놓고 보시면 조금뿐이 반등을 못 준 것 같은데 36% 올라온 이후에 여전히 18% 주봉으로도. 근데 이제 주봉으로 놓고 보실 때에도 이 그 테슬라 27일이죠. 테슬라 26일 날 미국장에서 12% 폭락 나오고 나서에 45만 5천 원 저점 찍고 돌리는 흐름이 여전히 34%까지. 그러고 나서 13%. 지금의 눌림은 자체적인 문제예요? 아니면은 시장의 영향이에요? 시장이죠. 물론 이제 그 LG에너지 솔루션 그 부분 때문에 2차 전지 프리미엄이 많이 깎여져 내려온 부분이 있는데 LG화학은 자체 실적 화학주의 기준으로서의 실적도 나쁘진 않습니다. 거기에 뭐 어찌됐건 지분 가치는 50% 할인이 됐더라도 인정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빨리 넘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종목군들에 대한 범위들, 뭐 공구먼, 히림, 여러분들 선배분들께서 HLB 글로벌 뭐 여러분들 선배분들께서 들여다보고 매매 기준을 잡아주고 다 했지만 실질 내 계좌에는 주력주가 있어야만 모든 게 가능하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힘겨우시겠지만 이거를 좀 설정을 해드릴게요. 네이버에서 윤정도를 검색하세요. 이렇게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찾아오세요. 시황은 아주 뭐 기가 막히게 해드릴 테니까.
이렇게 오셔가지고 좀 같이 대처를 하세요. 교육도 받고. 응? 시황 부분도 지금 오늘은 이제 뭐 시황 하다가 그냥 끊어내고 있는데 시황에 대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시황 자료 올려드리고 동영상도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시황 보시고 그리고 또 대처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한번 좀 올려드릴게요. 시황 일단은 29회차에서 시황 27일 날짜의 시황 자료에 다 올려놔도 되겠는데 여기까지만 올려야 되겠다. 자, 시황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내일장 공략주도 오픈을 해드려야 되겠죠. 시황 올려드릴게요. 시황 올려드리고 거기에 그 시황 묶음 자료 우리 정회원님들은 이제 나중에 시황에 묶음 자료 올려드려야겠다. 우리 정회원님들도 보시든 안 보시든. 그리고 이제 동영상 시황 동영상 진짜 꼭 보셔야 됩니다. 시황 동영상을 보셔가지고 진짜 여러분들이 그 시황을 여러분들 걸로 다 만드셔야 돼요. 유튜브 구독 알람 신청 좀 하시고 채팅방에 다 올려드렸으니까 채팅방 어떻게 들어와요? 잘 찾아오시면 돼요. 유튜브에 보시는 분들도 그렇게 해서 시황 보시면 우리가 그 공지사항에도 있어요. 시황이. 근데 여기서 한번 보시자고요. 두 개를 올려드렸는데 둘 다 보실 만한 내용이에요. 27일 날도 올려드렸고 이때 51분 교육 31분이네. 좀 짧게 잘 해드렸네. 31분 교육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또 보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얼마 보시지도 않아. 응? 근데 이제 이 야간 무방 할 때 클릭 수가 그래도 500클릭에서 100클릭은 1000클릭은 나오더라고요. 이게 몇 시간이에요? 2시간 42분 해드린 거예요. 2시간 42분 시황을 거기에 이제 종목군들 그러고 나서도 더 떨어진 종목도 많아요. 이런 시황을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료까지 드렸으니까 그냥 막 내동매매 투매 하지 마시고 하시겠죠? 그렇게 하시고 네이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윤정도 검색해서 이렇게 통합 홈페이지 공식 홈페이지가 있어요. 찾아오셔서 1개월 이벤트도 하니까 원래 1개월 이벤트 안 하는데 1개월 이벤트도 하니까 그리고 2+1 이벤트도 하니까 그리고 가급적이면 VVIP로 오세요. 그리고 이제 불기둥 마스터의 변동성 이 부분도 꼭 여러분들 걸로 만드시고 자 결론은 이런 공구먼이나 히림이나 뭐 이런 종목군들도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대형주들을 먼저 여러분들이 포트로 가지고 계셔야만 그래야만 나머지 종목군들을 가져갈 수 있다.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 말씀. 30일의 기준에서도 보시면은 요게 이제 우리 주력주와 수익 종목의 기준이 되겠죠. 전일 두들겨 맞은 거 감안하면 되돌림의 흐름이 제한적이었지만 장중 고점의 기준입니다. 그렇지만 뭐 전체적인 흐름 자체를 긍정적으로 좀 해석해서 볼 수 있을 거고 삼성 엔지니어링, 뭐 OCI, 한국전력, 하나솔루션 그리고 이 흐름을 가져가야만 불기둥 마스터 기준에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그 다음에 히림, 뭐 공구먼, HLB 글로벌, 미코 바이오메드 여러분들 선배분들이 장중에 올려주시기도 하고 불기둥 마스터가 매직 계산기 올려주기도 하고 압박링 기준에 어떻게 돼요? 결국은 압박링 기준에서 저런 그 수익 범위를 작년 9월에 낸 거예요. 작년 9월에. 작년 9월에 수익을 내고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공략을 하셔서 올해 또 수익이에요. 그 부분도 또 보여드릴게요. OCI, OCI. 결론적으로 그 다른 분들도 지금 뭐 12만 500원 뭐 이렇게 12만 5,500원 다 써 있잖아요. 결론은 이게 지금 14만 원대 후반까지 지금 5월 26일 첫 거래 터지고 한 달 동안에 시장이 14% 밀리고 코스닥이 20% 밀리고 그런 그 기준에서 결론적으로 압박님이 6월 28일 날 세 군데서 차익 실현했습니다. 그럼 계좌 3개를 올려주셨어요. 계좌 3개를. 눌리면 또 분할 매수할 거예요. 또 눌렸죠? 또 분할 매수 하셨겠죠. 이렇게 되니까 이제 공구먼 같은 경우 무중 났을 때부터 해서 발표 났을 때부터 해서 들여다 보시고 무중이 10,000원대였나 이렇게 공구먼이 10,000원대였나 무중 권리락이었죠. 이런 내용들을 다 여러분들 걸로 가져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은 그 기아도 올려드릴게요. 기아도 올려드려서 지금 이제 파일 내보내기를 한번 해서 기아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저런 이제 문자 받고 여러분들 걸로 다 만드셔서 대처가 가능하셨어야 돼요. 기아 그 PDF 파일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기 잠시만요. 기아 같은 경우에 이 파일을 드릴 거예요. PDF 파일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자 발송한 내역은 이제 7만 원대 계속 문자 계속 7만 원대 발송하고 이제 8만 원대 넘겼다가 그러니까 7만 원대 이하에서는 이제 뭐 발송이 됐었는데 또 잘 방어가 돼서 주가가 그렇게까지 막 내려오거나 그러질 않았었어요. 결론적으로 이러한 흐름들을 쭉 보셔야 되는 게 기아의 실적 한번 봐보세요. 펀더멘탈 실적 부분이 기아가 나쁘지가 않아요. 굉장히 긍정적인 실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요 실적 범위가 1사분기 기준에서 뭐라고요? 1사분기 기준에서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이 또 나와줍니다.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이. 장중에 이제 뭐 6월 30분만 아니라 이렇게 개장전 공략주로 다 올려드렸었고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이 1분기에 이제 나와주고 그래서 그 기준에 시장의 해석 부분이 2분기 실적도 상상을 초월한다라는 해석이죠. 2분기 실적도. 결론적으로 그 기아 같은 경우가 작년 1분기에 자동차 업종이 굉장히 크게 움직였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 1분기에 자동차 업종 크게 움직인 거 그거 이후에 4월부터 해서 이렇게 변동성이 컸던 적이 없어요. 2022년 2월 24일 한 번 정도 과도하게 움직였죠. 그것도 보시면은 이제 전기차에 대한 호평이 쏟아져서
월요일, 화요일 그나마 급등 나온 이후에 독일 검찰이 현대차 기아 압수수색했다. 이거 지들이 사용하는 지들 제품을 갖다 쓴 거 지들 제품, 자기네 제품, 자기네 독일 업체 제품. 그 지들 업체 거를 갖다 썼으면 지들 업체를 뭐 문제 삼아야죠. 이건 피해자잖아요. 어찌 보면 알고 썼다면 문제가 되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피해자란 말이죠. 결론적으로 이러한 그 흐름에 과매도가 된 내용이기 때문에 유료방이나 무료방에도 올려드렸을 거예요. 저거는 그렇게 해서 여러분 기아에 대해서 우려감 갖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들여다보고 편입의 기준 설정하십시오. 지금 저렇게 잘 움직이다가 얼마나 속상합니까? 한 방에 무너져가지고 말이야. 한 방에 무너져서. 결론적으로 기아 현대차 쪽에 이러한 흐름 범위들을 다 여러분들 걸로 수익을 가져가셔야 돼요. 시장 대비해서 얼마나 강했어요. 근데 주봉상으로 기아는 안타깝게 제한적으로 회복이 됐고, 근데 뭐 누적으로 따지면 현대차 대비해서 그렇게 나쁜 흐름이 일단 아니죠.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에 놓여져 있고요. 그리고 월봉의 기준에서는 뭐 범접할 수 없을 만큼의 강력한 범접할 수 없을 만큼의 강력한 그러한 위치를 가지고 있다. 월봉 보시면은 지금 잘 보세요. 시장 이렇게 깨지는데도 꼬리 빼고 나면 여기서 계속 맴돌고 있단 말이에요. 절대 안 밀리죠. 왜? 실적이 상상을 초월한 그런 상태의 흐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적이.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러한 흐름들을 여러분들 계좌의 수익으로 잡아가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여러분들 계좌의 수익으로. 그리고 주력주에서 원금 회복을 잡아내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고 비주력주에서 변동성 종목에서 뭐 어떻게 좀 해봐서 내가 원금을 회복해봐야겠다, 그렇게 되면은 말 그대로 낭패를 보실 수 있어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현대차 부분까지도 다 같이 PDF 파일 드릴 겁니다. 그 PDF 파일하고 동영상 전략 어떻게 그 기준점을 잡아드렸는지 현대차, 기아 PDF 파일 보시고 또 동영상 보시고, 오늘 하루에 이제 뭐 반등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적,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 또 성장성에 대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한 시장의 해석, 그런 부분들을 다 놓고 보셔야죠. 그것도 동영상이 다 올라가 있어요. 어디에? 여러분들 카톡방 공지사항에. 그렇게 해서 기아, 현대차, 현대모비스 전략을 다 올려드릴 겁니다. 다 참조해서 보셔야 돼요. 결론은 보시기 귀찮다 그럼 뭐예요? 얘네들이 시장의 주도 업종, 주도 업체이니까 이쪽의 기준을 잡아라. 기아, 현대차, 시가총액 10위 안에 들어오는 이런 종목 가지고 어떻게 손실을 만회하느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생각 가지시면 안 되죠.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됩니다. 어떻게든 대형주에서 안정적으로 손실 만회야 되고 원금 회복이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감당이 안 됩니다. 근데 우리 직원분들도 내가 혼내줄 거야. 동영상을 올리면 다 좀 바꿔서 올려놔야 되는데, 기아, 현대차 그냥 썸네일 그냥 그대로 제목 그대로 날짜 내용 다 틀리게 작업을 잡아드렸는데도
저쪽에 영상이 현대차하고 겹쳐졌나 본데요. 오케이, 어찌됐건. 자, 그렇게 해서 동영상 다 보시고 기아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걸로 만드시고, 항상 여기 이렇게 동그라미 박스를 쳐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가장 강력한 시세 종목이라고 놓고 보시면 되겠어요. 현대차도 이렇게 그리고 현대차가 기아보다도 PBR이 더 낮아요. 당연한 거고 주가도 많이 눌려져 있는 거고. 여기까지가 이제 현대차에 대한 그 호평에 대한 내용이고, 현대차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등락률이 나온 적이 거의 없어요. 충격이었죠. 패닉이었죠. 근데 이제 어제 강하게 말씀드린 것이, 아니 지금 전기차 쪽의 성장성까지 겸비해서 시장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업체인데 지금 무슨 뭐 대도 않는 그것도 예전 거 다시 끄집어내서 디젤 관련된, 말도 안 되는 거죠. 경유를 지금 뭐 하려고 얘기를 해요.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현대차의 이 추세의 흐름, 주봉에서 굉장히 이쁘게 잘 돌려놨어요. 그죠? 주봉에서 그래도 이쁘게 싹 잘 돌리고 있으니까 내일 기준에 새로운 또 월봉도 형성이 되는 거고,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서 대처하는 쪽으로 기준을 잡아드립니다. 그냥 보시는 게 아니라 주력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계속 주력주 기준에서 놓고 보시는 게 옳다. 현대모비스가 시가총액 사실은 10위였거든요. 현대모비스가. 그래서 현대모비스의 이 낙폭도 굉장히 커져 있었는데 그 부분이 이번에 조금 돌려지나 싶었는데 재차 또 두들겨 맞았어요. 시장 상황 감안하자는 거죠. 결론적으로 요 그 월봉 기준 또 주봉 기준 흐름이 되는데 꽝 하고 미끄러졌어요. 6월달 들어서 잘 돌려놨던 부분을. 근데 이제 여기서는 어떤 걸 보시냐면, 거래를 일단 수반시켜주고 움직임이 나왔다. 여기에 이제 무너진 거는 어쩔 수 없이 6월달 들어서 시장이 또 깨져 내려간 폭이 있으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따지면 5월 말 수준으로 되밀린 거지, 6월 달에 그나마 다행스럽게 올려놓은 게 있어서 제자리로 온 거지, 저점을 막 그냥 막 깨고 내려간 그런 흐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어찌됐건 결론적으로 현재 기준에서는 어떻게 한다? 주력주 또 모비스는 수익 종목으로 설정 범위를 가져가서 대처를 한다. 그렇게 놓고 보십시오. 자, 현대모비스의 흐름까지, 자동차 업종은 뭐 전체를 다 들여다보셔야 될, 그리고 6월 뭐 시장 대비해서 월등한 시세 흐름이 연출돼 있는 종목이었다. 이제 이런 부분들 감내를 하시고, 뭐 문나님 계좌인데 이거는 뭐 이렇게 해서 4개월 만에 70%의 수익을 이렇게 내시는 분들이 계셨다라는 부분들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공부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넘길게요. 볼까요? 이것도 한번. 자, 윤정두가 누군지는 네이버나 조선인물닷컴 검색을 하셔야지 되겠죠.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신뢰도가 있어야 돼요. 저는 제일 답답한 거는 아쉬운 거는 시장이 어렵다라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최악의 상태 그렇죠. 뭐 최악의 상태라고 표현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LG와 기아 또 혹은 뭐 현대차 그리고 SK 하이닉스 이렇게 가지고 계셨다면 지금 시장에서 엄청난 기회들이 남아 있다라는 것을 뭐 피부로 느끼실 수 있는 거잖아요. 포트폴리오 구성이 그렇게 중요한데 그냥 여러분들이 스스로 아무렇게나 생각해서 낙폭과대다 해서 들어가는 종목군들 응? 위메이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도 위메이드에서 수익도 많이 냈고 또 마지막에는 손절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마지막 구간에서 위메이드 한번 볼까요? 위메이드 뭐 HLB 일동제약 잘 보시면 얘네들은 그냥 변동성이 있을 때 언제 거래대금 터질 때 작년 9월 그리고 올해 작년 9월 정확히 말씀드렸죠. 이때 뭐 베트남에 뭐 끝내준대 베트남에 뭐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해서 주가 저렇게 만들어 놓고 12 발행해서 다 팔아먹고 또 이번에 살짝 건드렸을 때 잠깐 들어갔고 근데 마지막 자락은 우리도 물려요. 응? 저점 물량 잘 착실을 하고 마지막에 또 흥분해서 들어갔다 물리는데 그 손절을 해야죠. 손절하고 나면은 아 이게 바닥이었구나라는 게 확실히 인식이 잡혀요. 확실히. 아이고. 이 소리 나는 이모티콘 쓰시는 분들 나는 제일 무서워.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상대방이. 근데 그거를 조금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냥 신기하다고 막 보내시면 깜짝깜짝 놀래. 어찌됐건 HLB 같은 경우나 이런 종목군들이 거래가 둔화되면 그냥 끝났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고점 대비 이 하락률들 보세요. 응? 근데 신호가 다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종목은. 일동제약도 가장 최근까지도 우리도 들어갔었죠. 일본에서 내용만 나오면 된다 하고 오래간만에 진짜 거래 잘 터졌기 때문에. 근데 마지막 자락에서 이제 여기선 도저히 안 된다 해서 정리를 했단 말이에요. 힘겹지만. 결국은 거기서부터 또 40%예요. 한 방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거래가 터지면 그때 보는 거예요. 시장에서 누구나가 다 들여다볼 수 있을 정도에. 그래서 거래대금이 둔화돼 버리면 안 쳐다보는 겁니다. 지금 그 최근의 종목군들의 이 기준은 이렇게 지금 지표가 좀 나온 것 같은데 미국 쪽 지표가요 개장 전에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에 대한 내용 지표를 보겠습니다. 그게 더 중요한 거니까. 자 보시면은 지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근원 소비지출 물가지수에 대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근원이라는 단어 자체는 이제 식품하고 에너지를 빼는 거예요. 소비를 목적으로 해서 소비자가 구매한 상품 서비스의 가격 변화를 이제 측정하는 건데 일단은 이 부분을 놓고 봐야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전월 대비해서의 이전치가 0.3이었고 소폭 올라갈 것이다. 우려감이 형성이 됐던 거죠. 근데 예측치보다는 낮아졌고 전월 대비해서는 그대로 전월 대비. 원래 이게 이제 그 별 3개짜리인 거고 별 2개짜리에서 이제 근원 소비 지출,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부분인데 4.9였는데 아주 뭐 좋은 흐름이에요. 예측이 4.8인데
낮아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악재로 작용이 되려면 이게 악재로 작용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경기가 둔화되는 거야 이렇게 침체되는 거야 이렇게 악재로 작용되려면 이게 야 경기가 침체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데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연 단위로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이게 좀 보여지게 되는 건데요. 2021년도 기준 잡아서 사실상 이렇게까지 올라올 때 문제가 안 됐어요. 이제 와서 솔직한 표현으로 호들갑을 떠는 거지. 문제가 안 됐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려면은 경기 침체하려면은 막 한 방에 3%까지 내려와 버리고 그리고 막 깨져 내려가 이렇게 야 이거 큰일 났네 이렇게 2018년도 금리 정점 찍고 나서 2.5%에서 이거 아름아름 계속 내려오네. 야 코로나19 때 이렇게까지 깨져. 야 이거 아닌데 이렇게. 지금은요 적절하게 이전보다도 낮아지고 시장 예상치보다도 낮아졌다. 뭐 땡큐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근원을 보는 게 맞습니다. 근원을 보는 게 맞는데 자꾸 이제 근원을 보지 않고 이제 전체 기준으로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뭐 이런 기준 개별 기준으로 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미가 사실은 크지가 않아요. 별 2개짜리인데 그래도 한번 보시겠다 하면 이제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이제 그 예측 범위가 없이 이전치하고 발표치만 나와 있는데요. 그대로 에너지 값이 포함된 그 기준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지표 부분은 그대로. 근데 3월 달에 그 금리 올리고 나서는 한 단계 낮아진 거고 요번 금리 올린 거는 뭐 5월치의 기준이니까 6월에 금리를 올렸으니까 반영이 안 된 거죠. 다음번에 나오는 거. 다음번에 6월 말에 나오는 거. 그게 이제 반영이 될 거예요. 그러면 근원도 내려갈 수 있다. 근원이 아니라 일반 소비 지출도. 그래서 이 부분의 그 심리적인 부분이 만약에 내일 아침에 여러분들이 눈을 뜨셨는데 시장이 급락으로 연출돼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야 경기 침체되는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고 만약에 내일 아침에 눈을 떴는데 지금 뭐 선물은 급격히 나빠올 줄이거든요. 빨간색으로 돌렸어, 뭐 세게 돌렸어. 그럼 뭐예요? 야 물가가 잡히는구나 이렇게 어떤 해석이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후행성의 해석일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그 후행성이 아닌 지금 예측을 해드린다면 말씀드렸잖아요. 벌써 이미 꺾여져 있었다. 꺾여져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뭐 말도 안 되게 해석해서 놓고 보는 것도 웃기지도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 생산자 물가지수 부분도 이번에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여기 다 있죠. 이번에 이제 발표될 예상치 부분, 6월달치 부분이 시장에서 논하는 전년 대비의 기준이 8.6에서 8.3으로 낮아졌을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말도 안 되지. 예측이 8.3이면 이전이 8.6이고 예측이 8.3이면 제가 생각할 때는 8 밑으로 내려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물가가 잡히는 거지. 무슨 자이언트 스텝 75bp나 올려놓고 그게 안 잡히면 안 되죠. 잡힐 수 있느냐? 잡힐 수 있다라는 쪽에 무게가 붙습니다. 다만 이제 변수는 유가 부분이 좀 조정을 받아야 잡히는데 그래서 그냥 일반 소비자 지수, 물가 지수를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근원을 보는 겁니다. 유가를 빼고 난 식품을 빼고 난 부분을 보는 거예요. 근원을 보는 거예요. 근원을 보시면은 근원 물가 지수는 이제 지금 잡혀 있단 말이죠. 잡혀 있어요. 내려가 있잖아요. 벌써 이미 금리 내리고 내려가 있는데 저 부분이 이제 예상치 부분이 이전이 6.0이었고 예상치가 이제 5.9인데 제 판단할 때는 이제 좀 더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5.9가 아니라 이제 뭐 5.7 뭐 이렇게까지도 뭐 5.5 이렇게까지도 왜 자이언트 스텝을 했고 시장에서 굉장히 뭐 말 그대로 심리적인 공포를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소비가 둔화됐다라는 것은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에서도 나왔고 그리고 오늘 지금 기준에서도 PC에서도 뭐 안정화된 게 나왔고
그래서 다시금 알려드립니다. 네이버에서 윤정두를 이렇게 쓰세요. 그 엔터 치시면은 나와요. 공식 홈페이지가 밑에도 보시면 나오고 위에도 보실 수 있고. 공식 홈페이지 눌러서 들어오세요. 이벤트 할 때 들어오시고 가급적이면 라이브 방송으로 오시고. 나는 그 변동성 매매를 하고 싶고 또 포트폴리오 구성을 해서 그냥 대처하고 싶고 그렇게 하겠다 하시면 불기둥 마스터 그렇게 해서 대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구먼이나 이제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내용들의 기준이 되는데 저 조금 저걸 잘라서 올려놔야 드릴까요? 아이고 창을 지워버렸구나. 나중에 봐서 뭐 올려드리는지. 공구먼이나 이런 종목군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선배분들이 이렇게 올려놓으시고 했는데 결론은 지금 최근에 무상증자 관련된 종목군들의 변동성이 커져 있는 건데요. 그런 부분들은 뭐 불기둥 마스터님이나 또 여러분들 선배분들이 이렇게 올려주세요. 히링 같은 경우도 장중에 불기둥 마스터님이 오늘도 9시 20분에 16.31% 그러고 나서 27%까지 올랐죠. 히림이. 그러니까 이런 그 수익 범위들에 대해서는 뭐 차분하게 대처를 하셔도 돼요. 미코 바이오메드 같은 경우에도 뭐 22일 날 이미 상한가에 들어갔었던 종목이고 기준 거래량 이제 설정해 드렸고 뭐 계속해서 원숭이 두창 관련해서 불기둥 마스터님이 계속 22일 장중에도 계속 올려드렸죠. 그래서 미코 바이오메드 녹수자 MS 또 블루베리 NFT 뭐 이런 종목군들의 변동성을 다 가지고 가실 수 있었다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 1분봉 기준에서 결론은 이런 종목은 얼마든지 언제든지 가지고 가실 수 있어요. 얼마든지 언제든지. 그러니까 이 종목군들을 이 종목군들을 그대로 잘 보시고 대처하시면 크게 뭐 무리는 없겠습니다. OCI 부분 이 부분도 이제 문자하고 다 보내드릴게요. 올려드릴게요. OCI 부분에 12만 1,000원 아니지. 11만 3,000원에 이미 여러분들의 선배분들은 전부 불기둥 마스터님이 불기둥 마스터님이 벌써 11만 3,000원에 매직 계산기 올려주시고 저 수익 범위들을 가져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상. 장중에 이 매직 계산기 딱 설정해서 압박님 이런 수익 계좌부터 해서 매직 계산기부터 해서 뭐 전부 다 압박님의 수익 범위는 작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은 그 이후의 수익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올해 들어서는 올해도 수익을 잡아가시고 계신 거죠. 올해도. 다른 분들도 12만 500원, 12만 5,500원. 복덩이네요. OCI. 5월 26일 이후에 11만 3,000원에서부터 30% 이상의 수익이. 여기 또 보시면 또 올려놨잖아요. 그죠? 결론적으로 이 OCI 같은 경우도 차분히만 대처를 하시면 나 공구만 잡을래요. 이것만 아니시면 그런 종목은 뭐 변동성 매매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자산의 1% 수준 뭐 이렇게 되면 모를까. 직장 다니시거나 뭐 그러신 분들의 기준에서는 OCI입니다. 또 자영업 하신 분들의 기준 OCI입니다. 압박님처럼 이건 언제 올해잖아요. 6월 28일 날 차익 실현했어요. 그걸 눌리면 또 살 겁니다. 눌려 안 눌려? 눌리지. 또 사셔 안 사셔? 또 사시지. 그 수익 범위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걸로 만드셔야죠. 그러니까 손실 나는 거는 싫고 그런데 결국은 손실이 나시고 손실 나는 건 싫잖아요. 그죠?
근데 하도 여기저기서 치이고 깨이고 속고 그러다 보니까 가입을 하고 싶어도 두렵고 또 손실이 너무 크니까 가입할 엄두도 못 내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또 깨지고 그 다음날 방송 보면 또 OCI 대박 났다고 얘기하고 어? 이런 교육 자료 부분들 조금 전에 올려드린 내용 다시 또 보시면 돼요. 30분, 40분, 1시간씩 장중에 설명드리고 이거 얼마예요? 5월 26일 9시 6분에 불교등 마스터 11만 3천 원 11만 7천 원 12만 1,500원 이게 다 당일에 18% 올라갑니다. 결국은. 그러나서 시장 눌리면서 조정도 받고 이래저래 엄청나죠. 결론적으로 이 추세에 대한 교육까지 다 해드렸어요. 지금 동영상 올려드렸으니까 거기서 더 자세히 보세요. 지금 뭐 매일매일 똑같은 내용을 매번 해드리기는 어렵잖아요. 캔들 4대 천왕 캔들 하나만 제대로 배워도 되는데 우리가 그 4대 천왕 캔들 저 캔들 이런 거 하나 교육시켜 드리는데 홈페이지에서 보시면 이게 9개월 만에 교육을 해드린 거거든요. 22년도 VOD 이거 구매하시면 VIP 1개월권도 드린다는 그 내용이에요. 캔들 저거만 가지고도 10시간 교육을 합니다. 한 가지 패턴 1시간씩. 그만큼 중요하니까. 그렇게 해서 25강의를 다 듣고 실력도 쌓으시고 그 실력 쌓는 구간 동안에 수익도 내시고 하셔야 되는데 뭐 어쩐 일이신지 그냥 한숨만 내쉬시고 아무리 OCI에 대해서 이런 교육을 해도 이 매집에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예요. 거래량, 매집, 이동평균선, 기울기 이거 아무리 설명하면 뭐하냐고. 그림의 떡이지. 결론은 뭐 살지 종목을 주세요. 야간 교육할 때 매번 언급되는 종목군들이 이런 거 아니에요? 대부분 다 시가총액 대형주에 기술적으로 거래 터트리고 양봉이 나와야 됩니다. 매집이 돼야 됩니다. 캔들 패턴 보셨죠? 계속 똑같은 얘기. 결론적으로는요. 고민을 하세요. 결론적으로는. 아빵님처럼 삼성 엔지니어링 파시고 SKC 파시고 두산피어셀 파시고 OCI 파시고 또 전기 파시고 그리고 나서 또 재편입하고 재편입한 가운데 또 손실이 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은 수익 잘 나는 건 또 고점에서 못 팔고 계속해서 어려움만 쳇바퀴식으로 가져가시잖아요. 그러지 마시라니까. 하이닉스, LG와 기아예요. 그 다음에 하나솔루션하고 한국항공우주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뭐 수십 차례를 해드린 거니까 오늘 빨리빨리 넘깁시다. 넘기고 하나솔루션의 기준 34,900원, 35,300원, 36,000원대, 7,000원대 계속 매집이 한 지금 2,400억 이상 돼 있어요. 하나솔루션이에요. 하나솔루션 제대로 잡아 가십시오. 640만 주면은 2,400억 이상 3,000억 어마어마한 겁니다. 지금 한국항공우주는 36,700원 이런 수익 다 가져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망설이세요? 지금도 오시라니까요. VVIP로 오시라니까. 그러면 딱 계좌 그냥 보내주세요 해가지고 전체 포트폴리오 기준 잡아드리고 쓰잘데기 없는 종목 되살아나지 못할 종목 싹 다 정리해드리고 이런 종목으로 꽉꽉 채워서 수익을 내시라고요. 수익을 3위입니다. 3위 현대글로비스는 블록들 물량이고 우리나라 매집 금액 3위 매집률 1위입니다. 언제부터? 12월부터. 그러면 6개월이에요. 6개월 매집 1위 쌍끌이 매집 1위 상상을 초월하는 매집이 단행되어 있는 정책주
한국항공우주. 응? 다 오픈해드리고 다 알려드리잖아요. 근데 저 수익을 왜 못 내냐고. 다 오픈해드리고 다 알려드리는데. 응? LG노텍 그 밖에 대형주에서의 이 수익 범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응? 지금의 기준에서 못 하시는 게 그거예요. 고점을 어디서 잡아야 될지, 저점을 어디서 잡아야 될지, 이 종목을 팔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근데 말씀을 드리고 이벤트를 단행해 드리고 그리고 야간에 이렇게 교육을 해 드리고 시황 잡아 드리고 전부 다 해도 결국은 못 잡아내시잖아요. 혼자서. 일로 전화하세요. 지금 전화하세요. 내일 아침부터 내일 금요일인데 금요일은 무슨 상관 있어요. 내일 아침부터 여러분들이 수익을 잡아내셔야죠. 손실 나잖아. 눈 뜨고 일어나면 계좌 손실이죠. 왜 그것을 계속 감내하고 있냐고. 눈 뜨고 일어나는데 계좌 손실인데 그 다음에 회복이 돼? 회복 안 될 종목을 갖고 오세요. 그러면 오시면 포트폴리오 싹 다 재구성하고 요번 장에 원금 회복이 아니라 수익을 좀 잡아냅시다. 저 밑에 전화하시고.